주식 공부방직입니다. 상한가 577에 적중, 1일 종가 최고 수익률 160% 돌파, 1일 최고 상한가 7 종목 적중. 이번 주 실시간 수익률 몇 프로였죠? 어제 그 동영상에서 올렸습니다만 200 몇 프로죠? 270%인가요? 그리고 3주간 수익률이 645%였나요? 그리고 이번 주 상한가가 13종목 적중했죠. 월, 화, 수, 목, 금 폭발했습니다. 종가 수익률도 폭발했습니다.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일 관심 종목, 일단 제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종목을 발굴해서 숏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올렸던 종목 중에서도 좀 없애거나 삭제를 하거나 다시 추가를 하거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시로 7개 종목을 일단 추렸고요. 일단 그 7개 종목 중에 차트가 정말 멋진 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쇼츠나 아니면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선정했던 종목들은 조정 기준선 라인, 그러니까 기준선,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져가는 관점입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수익 익절을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했던 종목을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7개 종목 중에서도 공구먼은 여러 번 언급을 했고요. 어제도 특강에서 말씀드렸고, 공구먼, 그 다음에 삼화제약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고, 여기 삼형 SNC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형인지 상한가 나왔잖아요. 선정하고 상한가 적중입니다. 그래서 577의 상한가가 아니라 578의 상한가 적중입니다. 삼형 SNC는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또 조정을 거친 다음 눌림목을 거치고 상한가 폭발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아니고, 그리고 원자력 아이섹트, 그 다음에 원자력 아이섹트 저 종목도 아마 선정을 했던 종목 같아요. 계속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왔고요. 공구먼은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그리고 공구먼은 예전에 좀 오래전에 언급을 했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전에 1년 6개월, 2년 전에 전날 밤, 아니면 이전에 소개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5%인가 24% 적중하고 종가에 윗골이 달리면서 그 다음날부터 1년 6개월간 하락으로 지속한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폭발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일단 이렇게 7개 종목을 선정했고, 내일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한번 봐보시죠. 그러니까 내일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했을 때 폭발했던 종목이거든요. 월요일날 다시 반등을 해서 지수가 살아났을 경우에는 폭발했다가 윗골이 달고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만 제가 7개 종목 선정한 종목은 절대 승률 매법 중에서 레드 파동이라든가 파동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마지막 피날레를 올리는 종목들, 피날레를 올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폭등했다가 25%, 20%, 10%, 3% 폭등했다가 거기서 버티지 못하면 내려가면서 윗골 달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종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소개했던 종목 중에 평균 종가 가격은 전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올랐고, 실시간 분봉 수익률도 폭발, 종가 수익률도 폭발, 그렇게 확률상 상당히 승률 높은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다만 7개 종목 중에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차 선정으로 7개 종목을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상한가 폭등 윗골이 도전 종목은 삼형 SNC, 그 다음에 삼형 이삭 엔지니어링, 공구먼, 요 세 종목을 폭등 상한가 윗골이 도전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삭 엔지니어링과 공구먼은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간에서 하락을 했지만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차트가 항상 일봉과 주봉과 월봉과 연봉을 보고 그 다음 분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 외국
외국인 기관 혹은 단순 수급이고 그 이외에 DMI, BWI, BIR, 그 다음에 역시계 곡선, 거래량, 그 다음에 캔들의 객수,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그 다음 이동평균선의 횡이격과 종이격, 이런 종합 기수 이동평균선, 그 다음 VR이 가장 중요합니다. VR, OBV 수치, 종합적인 거를 보고 그 이외에 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이외에 봐야 됩니다. 볼린저, BWI, BIR, 뭐 종합적인,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녹색 말씀드리는 거, 종합적인 걸 보고 데이터를 잡아내야 되는데, 좌우지간 그런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구어머니나 이삭엔지링, 공구어머니는 습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있죠. 첫 시발점이니까. 그러나 윗상층부에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초반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리 자체가 습관점에서 강력한 응축, 그러니까 공구어머니나 삼행 SNC나 이삭 엔지링 같은 습관점에서는 공구어머니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서 응축했다가 발산하는 자리에 있고, 다만 상층 매물층, 두드려 맞는 매물층은 삼행 SNC가 그래도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가벼워요. 그러나 세 개 다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다만 삼행 SNC는 제가 얼핏 보기로는 주봉과 월봉, 연봉이 그래도 다른 공구어머니나 이삭 엔지링보다는 괜찮다. 공구어머니는 습관점에서의 응축된 자리, 리스크를 안지만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안으면서 가는 자리고, 삼행 SNC와 이삭 엔지니어링은 좋기는 합니다만은 상층 매물층과 그 다음 자리 자체가 횡보를 거치고 오르고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응축된 힘이 많이 줄었다. 파워는 있지만 응축된 게, 강력한 응축은 공구어머니 가장 강력하게 응축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상층부에 있는 저항대가 많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공구어머니나 삼행 SNC나 이삭 엔지니어링은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안지만 전체 시총 상위 포함해서 전체 2,000여 개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다 두드려 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층 그룹에 있는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거 공구어머니나 삼행 SNC라든지 이삭 엔지니어링처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다가 상층분 저항대도 얇고, 그 다음에 월봉, 주봉, 연봉도 강력하고, 응축도 됐고, 습자리고, 그 다음에 수급, 단순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단순 수급, 그러니까 볼륨 오실레이터라든가, 역시계 곡선상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기수이동평균, 특히 VR, OBV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BII, BWI 모든 일목균형 변곡점에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의 자리, 그 자리가 응축된 자리가 딱 녹여져 있으면서 가장 액기스인 자리에 와 있다면 승률은 낮다 높다? 더 높죠. 거기다 뭘 봐야 된다? 항상 매수하게 되는 뭘 봐야 된다? 분봉을 보고 들어가요. 분봉을. 분봉은 무슨 1분봉이 중요합니다. 1분봉, 5분봉, 10분, 15분. 1분, 5분, 15분이 중요하고 30분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30분 봉, 15분. 그렇게 종목마다 사이클을 맞춰서 접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축은 1봉을 보고 주봉, 월봉, 연봉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분봉으로 간다. 1분봉, 5분봉, 10분, 15분, 특히 15분봉, 5분봉 봐가면서 거래량, 막대 거래량을 피하는 분인데 절대 막대 거래량을 안 좋게 보면 안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도 필요하고, 막대 거래량도 필요하고, OBV도 필요하고, VR도 필요하고, 캔들의 양봉의 크기,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요. 막대 거래량을 안 좋다 얘기하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늦게 나오든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늦게 나오고 중요한 거, 그런 걸 잡아봐야 쓸데도 없어요.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다고 하다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확률은 물론 알고 있으면 참고는 될 수 있는데 적용할 수도 없어. 별로 미묘하게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서 다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가장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알고는 있대. 강조하는 거는 나쁜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하나에서 버릴 게 없어요.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슬로우는 좀 느리게 가지만 패스트도 필요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트를 한 번씩 시간이 없으니까요. 차트를 보고 제가 상한가를 이번 주에 13개 종목을 적중했잖아요. 전날 밤에 얘기하고 상한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삼행 SNC라든 이상엔지니어링, 공구음은 특히 공구음은 응축이 됐습니다만 상충부의 매물층이 강력하요. 그래서 특강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구음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런 관점에서는 고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그 기업 분석이 안 됐다면 절대 항상 이런 차트 공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고수형이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본인 판단하에서 뭐 공부를 하셔갖고 매수를 하시면 해야 되고 그 수준이 안 올라왔다면 한 주라도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샀다면 그 주식은 뭐 10,000원을 주고 100,000원을 주고 샀다 이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을 거기다 올인했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식이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렸다 하면 내 전 재산을 다 잃었다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재미삼아 한 주 사보고 테스트 안 돼요. 샀는데 떨어졌다. 내 주식을 다 잃고 신용불량자 인생 폐인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매수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 여러분 한 주 사서 뭐 돌아가는 걸 봐라.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실력이 올라가서 정말 수준급이 올라가서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6번 연속 석중하고 그 다음에 한 줄 사야 돼. 한 줄 사든 10줄 사든 사는데 그 사는 거는 10,000원 산 게 아니에요. 10만원 산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내가 1억이 있다. 1억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게 내려가는 순간에 난 신용불량자다.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한 주가 내 절박한 심정을 갖고 샀는 그 전액 전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관점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가를 샀는데 좀 내렸어. 그럼 내가 그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한 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될 때는 절대 사면 안 돼. 이해하셨습니까? 주식은 뭐다? 지겨움과 지루함과 인내와 기다림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야? 공부. 지금 여러분들 뭐 제 주식 그 공방치기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이 아니죠. 공부하는 일은 차트 공부 관점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 듣는 분 중에 뭐 관심 종목 소개나 이런 걸 엄청 열의를 갖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초고수의 분들. 그러니까 스캘핑 하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왜냐하면 제가 전체 종목 중에서 다 발굴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서 아예 떠주는 거예요. 떠주는 거. 그 안에서 정말 억대에 아니면은 충분한 그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줘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는 클래스에 있는 종목들 알려주는데 무료로 그 종목까지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스캘핑 하거나 뭐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밥상을 차려서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초고수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종목을 참고하고 가더라고요. 다만 이 음성이라든가 이 편집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접하고 라인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동영상이나 이런 걸 관심이 별로 없어요. 듣기는 듣습니다만 정말 공부하시는 분 말고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전날 밤에 또는 그 전날 장을 마치고 종목을 올리잖아요. 실시간 분봉 수익률 또는 종가 수익률 또는 실시간 수익률 한번 봐보십시오. 쇼세나 동영상 올려놓은 걸 한번 봐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승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장이 나쁘든 장이 좋든 한 주, 2주, 3주간 640 몇 프로 나왔죠. 그리고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월, 화, 수, 목 보세요. 폭발하잖아요. 폭발. 실시간으로 폭발했다가 물론 종가에는 말씀드린 대로 밀립니다. 24% 폭등했다가 종가에 뭐 3%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10% 마무리하거나 그러나 그 종목 중에서도 넘버 상위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선보 매기는 거. 하락하다가 밑꼬리 달고 밀어 올리거나 양봉에 마무리되거나 그런 종목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리고 종목을 소개하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내려갔더라도 양봉, 음봉, 양봉 또는 양봉에다가 1, 2, 3 쉬고 4일째 폭발, 5일째 폭발 아니면 1주일 쉬었다가 아니면 2주 쉬었다가 거래량을 조정해주면서 폭발해가지고 상한가 찍어버리고 지금 삼행에서 NC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번 선정했던 종목이에요. 상한가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마제약은 나 공구음원은 여러 번 얘기했었고 이 중에서 공구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얘기했었고 1년 6개월 전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상한가 나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얘기했었고 바로 상한가 나와버렸어요. 이틀 후에 상한가 나왔는지 그 전날 밤에 소개하고 상한가 나왔는지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공고문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런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은 종가, 시초가, 분봉매매 관점에서 소개를 했죠. 종가, 시초가, 분봉매.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쭉 내려가더라도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라서 팔고 나간다. 로스컷 또는 그 스탑 로스에서 끌어서 오르면 팔고 걸어놓는 거지. 뭐 3%, 5%, 아니 10% 걸어놓든지 아니면 오르는 거는 두고 바로 내려갈 때는 바로 2%에서 자르는 거지. 3%에서 시장가로 자르는지 그런 관점에서의 종가 시초가 분봉매의 관점에 소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을 뽑아놓은 거죠. 이게 오늘 폭발해서 올랐다가 저 고점 13% 찍었다가 좀 있으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강력한 종목들. 그러니까 종가 베팅 또는 종가 시초가 분봉매매 폭발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관점에서의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종목 선정이 잘 됐기 때문에 종가에서도 지금까지 통계를 잡아보면 엄청납니다. 월, 화, 수, 목, 금. 지난주 월, 화, 수, 목은 다 올랐던 것 같고 금요일날은 보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종가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한 달 수익을 종가로 잡아오면 엄청납니다. 그게 뭐예요? 종가 절대 승률 매법 비법이죠. 제가 항상 비법이라기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뭐 차트 공부법을 알려달라는 분도 여러 분 계시긴 한데 그게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 종합적인 녹아져 있어야 돼요. 주식은 대형이거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바닥에 살 수 있는 거, 초록색, 녹색 라인, 다이버전스, 캔들, 거래량, 종합적인 거,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돌아가는 거. 그 다음 2단계, 3단계, 5단계, 지금 6, 7단계 피날레. 피날레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피날레에서 잘못 샀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팔고,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팔고, 아니면 저점에 날리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분봉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분봉까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테크닉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주식을 6개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종목 있는데 이 중에서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이 전혀 없어요. 넘버원을 매기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추가 종목으로 제가 빼겠습니다. 빼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구음원이 월봉이나 연봉 관점에서의 500% 아니면 600% 아니면 지금 6,890원입니다만 25,000원 전후 아니면 17,000원 전후 아니면 그 이후에 12,000원 전후인가요? 그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 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월봉상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버텨주면서 엉금엉금 가주면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갭상승으로 상한가 찍어버리고 폭등하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자리는 상당히 응축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내보자 하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런 공부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차트예요. 지금 이 7개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 공부하기에는 뭐가 좋다? 공부문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응축된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부문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500%, 300% 가기 위해서는 오르다가도 계속 오르면 안 돼. 점상으로 계속 오르면 안 되고 오르다가 쉬어야 돼. 쉬었다가 또 매물을 소화하고 또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또 돌고 초반에 고음이 상장하면서 폭발했던 것처럼 오르다가도 쉬어야 돼. 털고 또 오르다 쉬고 이런 식으로 가야 오래 갑니다. 3개월간. 그래야 전 고점 5만원 또는 25,000원 또는 17,000원, 18,000원, 18,000원 정도에 터치하거나 아니면 25,000원에서 터치하거나 그 터치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이는데 그러면 몇 프로죠? 한 300%, 500%까지도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털고 갈지 아니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1년 6개월간의 긴 조정을 거쳤고 거래량이 대금이 속아면서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그리고 소액
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 기간 전혀 없고 전부 기간 매물이고 신용이 말 올린 거예요. 신용이 밑에서 사고 있는 게 신용으로 글 올리고 있고 그 다음 개인들이 올렸습니다. 내외국인들이 많이 올린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월봉상은 주봉도 지금 그 밑에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일봉이 확실하게 돌아가지고 주봉이 그 매물층을 강력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비입니다. 고비. 그러니까 지금 공구음을 제가 종가, 시초가, 분분분명히 갖다 놨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뚫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뚫으려면 아예 개미들이 못 부수려면 정말 그 지난 주 금요일처럼 800억이었나요? 800 얼마였나? 900억 되나요? 800 얼마였던 그처럼 강력한 힘으로 그냥 한번 쭉 내렸다가 밀어 올려가지고 닫아버려야 돼. 한 두 번 정도 닫아놓고 그 다음 다시 내려가야 돼. 장대 연봉을 내리든지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다 털고 다시 이평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털어올리면서 또 가고 또 올라가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는 안 되고 공구물의 기본적인 기업 가치 실적이 뭐 M&A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정말 그 기업을 믿고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있는 공구물은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구물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코스닥 중에서 우량 주식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퍼나 이런 거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요 재무적인 분석은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종목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후에 한다면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뭐 다른 이런 그 삼화제약이라든가 삼행SNC 포함해서 재무적인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삼행SNC가 뭔지 무슨 업체인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참고적으로 무시하십시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 관점에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최고 클래스에 올라왔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는데 재무적인 분석은 따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고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재무적에서는 실적은 나온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운이 됐다. 그런 관점. 그러나 퍼는 상당히 뭐 주식 대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일반 그 코스닥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주식은 아니다. 이 다른 코스닥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나 나오고 있는 우량 주식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 주식이지만 그 가격 대비해 갖고는 뭐 적정 가격이나 좀 높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쓰레기 주식은 아니거든. 수익률은 나온다는 거지. 그게 공구문의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미있는 주식이라서 제가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그 월요일날 많이 조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음봉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장대 양봉을 하방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뭐 거래량이 폭발을 하든 아니면 거래량이 줄든 지지하면서 간다면 거기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주고 버텨주면 다시 점핑 하면서 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지해주는 걸 보고 그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가면서 쉬면서 가줘야 멀리 갑니다. 그래야 오늘이 이제 5월달이죠. 5월 끝나고 6월, 7월, 8월 3개월간 더 가면서 점핑해서 25,000원, 뭐 5만원 터치 그 고점 라인 아니면 뭐 17,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터치 그러니까 많이 높은 거죠. 한 3배, 4배, 5배까지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점핑 해갖고 하면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금을 만약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한다면 차라리 내일 조정이 오든 가다가 조정 거치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기준선을 지지하고 기준선 물에 때렸다가 구름을 지지하고 털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야 오래 가면서 저기 5만원 또는 25,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그 다음 뭐 12,000원인가요? 만원인가요? 그렇게 터치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점핑이야 점상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서 쉬어줘야 돼. 점진적으로 그 차트 이쁘게 그리면서 가줘야 거기에다가 M&A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이슈 될 만한 그리고 실적이 막 대폭 막 실질적으로 늘어주고 기업 분석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이슈가 있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뭔가 호재가 되는 게 있다면 폭발해가면서 차트를 이쁘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구음은 차트상 보면 응축된 자리다. 그러나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종가, 시초가 모멘텀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스크를 알아야 돼. 원래 그 상승부가 없는 종목 중에서 골라서 가면 더 승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구음이나 삼성SNC나 이상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선정을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설비투자 아이섹트라든가 원자력 아이섹트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원자력은 제가 많이 선정했던 것 같고 설비투자도 선정했던 종목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종목도